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규제 1년 추가 유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올 10월에 끝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이 1년간 더 유예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유예가 영원한 유예가 아닌 만큼 중국에서의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 올려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주요 내용. D램의 분야에서는 18나노 이하,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그리고 로직 칩과 같은 경우는 14나노 이하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허들을 전체 다 묶어서 40나노 이하로 변경된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투자, 미국의 그 펀드와 같은 경우 투자를 완전히 배제시키겠다. 여기에 조인트 벤처, 기술 협약, 이것까지 지금 막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과 지금 네덜란드를 우군으로 지금 끌어들였다. 지금 한국도 완전히 우군으로 끌어들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대응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조금 필요한 상황,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풀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현황을 보시면 시안에 128단의 낸드 플래시, 지금 256단까지 개발했다고 하지만 지금 128단의 낸드 플래시까지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렌과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인수했는데 96단, 144단의 낸드 플래시를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시에서는 10나노대 후반의 D램, 지금 SK하이닉스가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패키징 공장도 있고요. 또한 그 공장도 있죠. 그 파운드리 공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중국의 그 창신 메모리, D램에서는 창신 메모리, 낸드 플래시에서는 YMTC, 로직 칩에서는 SMRC를 겨냥한 제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규제 1년 추가 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3일 미국 정부는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 관계를 잘 아는 외교 소식통 4명은 한국 기업들이 적어도 1년 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보낼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유예가 연장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 경쟁사보다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첨단 장비를 들일 때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를 놓고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의 낸드, 그리고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에 대한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죠. 결국 D램에서는 창신 메모리, 낸드에서는 YMTC, 파운드리에서는 SMRC를 겨냥한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에는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 인텔, TSMC,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년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 수저우에는 후공정, 즉 테스트와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 8인치 파운드리 공장이 있고, 다렌에는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낸드 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40%, 낸드의 2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죠. 자, 지금 삼성과 SK의 중국 반도체 공장 현황을 보면 삼성은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지고 있고 월 25만 장의 생산량, 그리고 수조우에서는 테스트 패키징 공장인데 생산량은 지금 뭐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SK는 우시에서 D램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월 13만 장 수준, 그리고 다른의 낸드 플래시 공장은 월 8만 장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각각 중국에 33조 원, 35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사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이 막히면 생산시설의 업그레이드 및 기술 향상이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 장비 유예기간 연장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해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에 최첨단 EUV 노광 장비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장의 장비 반입이 다시 한번 연장이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 그 출고 전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다롄의 제2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2공장이 준공은 돼도 장비 반입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영원히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메모리는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생산량을 지속해서 늘려야 공장이 유지가 될 수 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어서 피해가 따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년간 유예를 해도 10년까지 유예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중국에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현상 유지만 하고 더 이상 자금 투입은 어렵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김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장기적인 지정학적 위협, 시장 수요, 운영 효율성 등을 둘러싼 중국 공장 운영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비 수출 통제 유예가 최대한 연장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최대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1년 이상 유예를 해주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지금 나오는 말로 해도 최대한 25년까지밖에 유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이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규제 유예 조치가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중국 경쟁사들보다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YMTC, 창신메모리와 같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면서 첨단 공정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막대한 지원금, 그래서 무제한적인 지원금을 제공해서 자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향후 몇 년 동안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영원히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늦추기 위해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한국,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동맹국을 끌어들이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득을 많이 줄이지 않는 방법에서 제재를 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고 지금 장기적으로 중국을 뚜드러 패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의 방법을 취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이런 식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베트남도 그리고 인도도 이 사정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버프를 좀 받았거든요. 인구 세계 1위. 이제 인구 세계 1위가 됐고 2200명께에는 이 인구수가 지금 중국의 2배가 될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지금 중립적인 외교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좀 괜찮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 지금 1년 유예가 거의 결정된 것 같습니다. 거의 결정이 되었고 저 개인적인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종합해 보면 이번 1년 유예는 확실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가 나와서 바로 여러분들 올려드렸고 만약 연장이 된다면 1년 정도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한 많아야 2, 3년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간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을 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작년에 낸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했다. 한국에서 낸드는 감축하지 않았지만 중국 시안에서 생산되는 낸드는 감축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시안 정부가 삼성전자에게 더 투자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투자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SK하이닉스도 어쩌면 지금 더욱더 빨리 다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어쩌면 지금 인텔이 이미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알고 아니면 미국 전체적인 정책을 알고 폭탄을 SK하이닉스에 던졌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SK하이닉스가 폭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가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리고 지금 당장 1년 유예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기분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지금 화웨이에 대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지금 화웨이가 먼저 제재를 받았을 때 이때 당시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유예를 받았어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유예를 받았고 이 유예를 받은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예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면 화웨이와 같이 끊어질 것이고 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대비했느냐 아니면 대비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